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700선을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하루 앞두고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하고요. 잠시 뒤에 좀 전략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오늘은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와중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했고요. 또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이후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1월 FOMC 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양호한 음식료 기업 오늘도 찾아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돈벌이 고수익 작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1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1월 달에 FOMC 정책 방향성이 올 한 해를 좀 결정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만큼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 있고 특히 나스닥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오늘 새벽 4시였죠. 금리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뉴욕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반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장 초반, 우리 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부터 새벽 4시경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반대, 매매, 반등,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3%에 가까운 상승까지도 장중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전후를 해서 시장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속에 기자회견 속에 시장은 사실상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의 다소간 조금은 좀 매파적인 발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시장은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 유동성과 관련해서 매파적인 어떤 그 발언 그리고 다소간 매우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0%에서 0.25% 사이에서 동결을 했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만간 영어로는 soon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테이퍼링은 거의 3월 달에 종료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다소간 이제 그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다소간 좀 안도적인 발언. 하지만 그의 입에서 양적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 조금은 좀 시장을 조금 우려감 섞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이 동시에 되면서 조금 지나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한 이후에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근데 충분한 소통은 아마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는 금리 인상 시작점 이후에 3, 4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금리 인상 이제 조만간 할 텐데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목표치, 정책 목표치인 2%를 확실하게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이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강력하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스트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긍정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 그리고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 포함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노동시장이 스트롱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게 오히려 거꾸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연준에서 생각을 했던, FOMC에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보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산업 쪽에서 노동시장의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사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고요. 파월 의장은 또 현재의 경기 진단과 앞으로의 상황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팬데믹 상황이 왔었고 경제 재개 그리고 코로나 극복이라는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수급상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 수급 불균형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하지만 백신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고용의 증가세가 맞물리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전망, 다소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전망 내놨다라는 점 우리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립니다. FOMC 결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분명히 앞으로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 회자된 이후에 시장의 하락폭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되는 모습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다소간 우려감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7월 달 이후에는 아마도 금리 인상의 지속과 함께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도 추가되어져서 유동성의 상황에서 우려감이 조금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전히 시장은 그런 우려감 속에 잠겨 있다. 3월 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시장 서베이에 의하면 95%가 지금 현재 3월 달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물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조만간 금리 인상 3월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4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85%, 심지어는 5차례 인상이 60%, 또는 일각에서는 6차례의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대신에 양적 긴축이라는 어떤 그 직접적인 방법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활용이 되면서 시장 내에 어떤 그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시장과 소통 상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7월, 3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 나름, 실적 장세로의 어떤 그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의 진행, 좀 다소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5월 달이 넘어서서 이제 7월 달에 임박할수록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 이 부분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상당 기간 시장 내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미리 해두시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모멘텀이나 고성장주 쪽보다는 안정적인 지속성장 가능한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또 고용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어제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미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이 매도세를 피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왜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이 더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통화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 중에는 두 가지죠. 그 금리 인상, 금리를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통화량을 양적 긴축이라는 양적 긴축과 양적 확대라는 그 어떤 시장 내 유동성을 흡수 또는 팽창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통화 쪽에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 내에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다라면 이제는 시장의 채권을 오히려 매도를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차 대조표의 축소, 내가 가진 자산을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내가 빨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오면서 시장 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통화 긴축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 두 가지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다입니다. 그리고 관심 영역은 긴축 쪽에 가속도가 어느 정도나 붙게 될 것일까?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규모, 그들이 팔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량은 약 4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6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들이 매입한 시중 채권이 그 시장에,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 돈을 풀어낸 규모가 약 5조 달러 정도 육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5조 달러라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1.9조 달러니까요. 이에 2배 반 규모가 약 2년 만에 달러가 풀렸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양적 긴축이 되는 큰 규모에서 예상 규모는 최소한 4조 달러 이상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 내지는 이론적인 계산 나오고 있습니다. CNBC 페드 서베이에 의하면요. 양적 긴축은 7월 시작을 대다수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 규모에 대해서도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2022년 올해 약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 시장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한다. 4천억 달러 정도를 유동성을 흡수한다. 직접적으로 흡수한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약 8,600억 달러. 2024년도에는 이에 2배가 넘는 1.6조 달러. 근데 잘 보시면요. 올해는 3,800억, 2023년도에는 8,600억, 2024년에는 1.6조 달러. 올해 4천억 달러 수준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매년 2배씩 양적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배씩 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장세는 확실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서 오히려 이런 유동성 긴축이 혹여나 실물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물 시장 내에서 이러한 유동성 긴축 부분이 성장성의 쇼크로 성장 발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랄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물론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주요 통화 당국의 유동성 긴축 정책이 성장성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혹여나 유동성의 쇼크가 성장 쇼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명한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분은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실적 장세의 소프트 랜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의 관심 영역은 성장 모멘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라면 실적 장세에서의 주요 관심 영역은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오히려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 그렇다면 그 종목군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의 지속 성장 그러면 고용과 소비 특히나 연준이 지금 현재 굉장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스트롱 레이버 마켓 강력한 고용시장 그럼 고용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에 주목을 할 때는 항상 정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정부의 재정 확대, 결국 고용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인프라가 상당히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탈탄소, 5G, 소부장, 그리고 소비 개선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소비 개선이 꺾이게 된다라면 시장 말 그대로 하드 랜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전개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따라서 대형 경기 민감주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에 이게 집중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긴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악재는 끝났다라고 말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너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도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테슬라가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미국 시장 장 초반, 장 중후반까지도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반등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저가 매수세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지금 현재 상황은 하지만 펀더멘털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테크니컬적인 반등 양상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하시는 게 낫지 않나. 따라서 긴 상황에서의 어떤 계속되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짧은 기술적인 매매 이쪽에 일단 관심을 두시고, 대신에 모멘텀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지속 성장 성이 보이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 지난번 미국 증시 1월 FOMC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사실상 그 촉각, 한 1시간 정도의 시간 그 부분을 놓고만 본다면 변동성이 상당 부분 지속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장 마감 직전 1시간 사이에 2%가 넘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1%, 2%가 넘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다우와 S&P는 약보한 마감, 그나마 나스닥 지수만 강보한 마감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다만 그동안 사실상 소통이나 어쨌든 불확실성이 다소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어질 수 있겠지만 유동성에 관련된 우려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1.867%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동성 역시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사실상 나스닥 지수의 어떤 다소간 강보합 양상을 그나마 지켜주는 그런 양상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랬고요, 테슬라 그랬고, 인텔 역시 지난밤 그리고 오늘 새벽 발표된 기업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관심 사항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의 긴축, 결국은 유동성 장세의 마감. 근데 이게 실적 정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동성이 너무나 빠르게 훼손이 되어진다라면 혹여나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성장 쇼크로 혹여나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는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은 금리 쇼크, 유동성 쇼크가 성장 쇼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주목을 해 두시면서 실적 정점 논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정점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우려감 역시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정점 논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일지 부정적인 부분일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따라서 시장의 최대 관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성장, 실물 경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통화 정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소프트 랜딩 여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랜딩,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결국은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지속 성장은
4차 산업기술 발전의 방향성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 방향성 너무나 명확합니다. 또 하나,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감. 오히려 고용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고용을 우리가 편승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관심 동시에 가지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밤 FOMC 결과 놓고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두시고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거래하고 다음 주 이제 설 연휴 맞이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오늘과 내일 시장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그 변동성보다는 다소간 좀 조심스러운 장세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보합권, 강보합권을 오르내리는 그런 장세 전개 가능성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으로 바꾸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고 있죠. 이렇게 힘든 시장 그리고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식품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기업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양호하다고 합니다. 항상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음식료 섹터에서 종목들,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풀무원입니다. 1월 13일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와 1월 17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풀무원에 대한 이야기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은 식품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08년도 7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연결, 관계, 자회사로는 풀무원 푸드, 풀무원 푸드 앤 컬처, 풀무원 건강생활, 풀무원 녹즙,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들 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 샘물까지도 총 30개의 연결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떤 음식 또는 마트에서 풀무원 하면 어떤 종류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두부, 그리고 콩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연두 색깔의 풀무원, 상징적인 색깔이 한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외식보다는 내식 수요 취식이 늘면서 두부 소비도 함께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식품 그리고 식자재 관련된 부분이죠. 두부, 나물, 그리고 건면이라고 하는 면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 쪽에서 매출은 65%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부에서 콩을 가공한 두가공류, 파스타, 그리고 소스류 쪽에서 해외에서만 13% 이상의 매출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풀무원이죠. 브랜드 로열티나 배당금, 임대 수익을 통해서 4% 내외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본래에도 신선식품 쪽 강자였으나 이제는 두부 하면 풀무원, 핫도그 하면 우양, 그리고 HMR 관련하면은 CJ 제일제당, 그리고 파이류,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떠오를
식료품, 식품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부하면 풀무원인데 코로나19 무언가 확산되는 질병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좀 쫓아가는 MZ세대들의 소비 성향, 가치 소비 트렌드 확산 추세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활발하다라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무언가 식물성 단백질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육류 섭취나 육류에 대한 소비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취지는 육류, 결국 동물들을 사육함에 있어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 환경을 생각하면 육류보다는 식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두부면, 두부바, 두부 텐더, 두부 크럼블 덮밥 소스, 그리고 고단백 큐브 이런 것들이 두부를 중심으로 성행,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풀무원 USA가 진출을 했는데 진출 후 29년 만인 20년도 첫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두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배까지 늘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먹는 이야기야 코로나19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가정 간편식 HMR 시장에 2019년도 풀무원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라인 냉동 피자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등급 올라섰다. 냉동 피자. 여전히 예전부터 있었던 냉동 피자인데 뭔가 치즈나 이것저것 차별화된 냉동 피자를 출시를 했고 시장은 점유율 1위, 냉동 피자 점유율 1위라는 성적표를 풀무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 부문의 1위 기업을 보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서 건강과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HMR 이런 소비 트렌드를 맞추어 가고 있는 풀무원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부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풀무원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점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 트렌드까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어떤 점들이 부합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입니다. 6,265억 원의 매출액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의 성장을 보이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80억 원으로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가장 큰 부분은 원가 부담과 해상 운송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이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BDI 지수나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들 피크 아웃 이후 굉장히 운송료에 있어서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매출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왔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송 비용이 너무 증가가 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일부 완화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시 돌아오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식품 부문은 온라인 매출 성장성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물류비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 효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례차례 모든 식음료 업체들이 반영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들은 건강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어서 프리미엄 건면 그리고 앞서서 냉동 피자와 같은 HMR 등 2030 소비자를 위한 카테고리 확장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여전히 너무 좋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C, 급식과 외식 부문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식과 그리고 뭔가 단체로 식사를 하는 회사나 기업들에서의 급식 부분, 식사 인원 감소 영향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급식 신규 수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20년도 이후 적자 기조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계열사들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공정위의 결과에 따라서 해소가 됐는데 이를 풀무원이 모두 다 좀 차지를 해오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완화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물류비에 대한 부담 줄어들 것이고 급식에 대한 부분들 신규 수주를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증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항 등에 있었던 임차료 환급 부문 3분기 수준으로 차례차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식자재 부문입니다. 식자재 12월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풀무원이고요. 코로나19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가 또 그렇고 급식을 하는 부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출근을 했다가 재택을 했다가 등원을 했다가 휴원을 했다가 아이를 보냈다가 급히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단체 급식 현장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그리고 노인은 노인대로 특화된 서비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식자재 부분이고 코로나19 수혜와 코로나19 피해 모두가 좀 반영 중인 그런 현상이 풀무원에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원의 추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급식에 대한 부분들 구내 식당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구내 식당에 대한 부분들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삼성전자 시흥 공장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일부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했는데 단체 급식 시장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하면 삼성 웰스토리에서 그리고 현대는 현대 그린푸드에서 각 기업들의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급식업체들의 선정에 있어서 너무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관행이다.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삼성, 현대, LG와 엮이지 않은 기업들 중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급식에 대한 식수 인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곳에서 또 다른 모멘텀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67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2%의 성장이 전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하나하나 일단락된다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기관, 연기금 중심, 사모펀드 중심의 수급세를 확인해 보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와 수혜 피해 모두 다 있지만 기관 중심의 안정적 수급과 건강을 생각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 식물성 단백질 대표 기업 두 분은 풀무원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에서 첫 흑자 전환했고 공장의 캐파를 3배 이상 증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1위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리온,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잘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하면 풀무원, 이렇게 3기업 말씀을 드렸고요. 27일, 중대한 결정은 27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모두 다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그 계획된 대로 흔들리지 않고 실행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풀무원 이번 주 음식료 섹터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부하면 풀무원이죠. 풀무원이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모멘텀 체크리스트 함께 체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장도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등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도 가는 그런 장세였죠. 특히 진단키트와 뭐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 보였고 경기 민감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연일 장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줬던 시장이었고요. 참 지나고 보면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가 전일 시가 상승 출발해서 어느 정도 오전에 살짝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도 뭐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뭐 시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FOMC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버텨내지 못했던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언제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뭐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3월에 할지 아니면 이번 달에 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무언가 이렇게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거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내심 한 0.5%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었으면 뭐 시장이 일시적으로 오늘 좀 발작을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완전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 상황은 아니고요. 3월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또 시장을 흔드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미 증시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추세를 부러뜨리고 이제 하락 트렌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고 하면 14,57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저께 이곳을 돌파를 하는가 하는 흐름들이 잠시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돌파했다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밀려버린 상황인데 꼬리라서 이게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될지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저점 자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이탈을 나오지 않고 저점을 이제 높여줬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은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환율이 다시 한번 지금 1,200원대를 넘어서려고 해요. 이거 넘어서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시장 미국 선물 상승하는 흐름들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뭐 좀 긍정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장 막판에 저점 이탈시키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저점을 또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설 연휴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대단한 시세라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흐름을 멈추는 정도로만 오늘은 마무리해도 좋겠다. 이렇게 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상위 중에서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만한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어저께 제가 주유소 방송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오늘 당장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나.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충분히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은행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부분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되는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어저께 한 10% 정도 시세가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항자리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했다가 한번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뚫어내고 쭉 밀려 내려온다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HC라고 어저께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시간에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뜨면 조정 시 시가 이하로 조정을 한번 주고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얘기 드렸던 대로 시초가 딱 만들어 놓고 잠시 밀었다가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종목인데 상한가에서 이렇게 쭉 마무리를 못하고 상한가로 밀려 내려왔죠.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졌습니다.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였고 상한가 갔다가 또 풀렸고 뭐 그랬던 이유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점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대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료 자체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오미크론 확진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PHC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요, 그 종목이 갭 상승해서 그냥 시세를 둬버리면 보내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시가를 상승시키거나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종목이 조정을 좀 받는다 하면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신다라면요, 짧게라도 반등 나오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지금 한 2,000원대 가격 저항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상승하는 흐름 1,800 한 50원 정도에서 그 다음에 한 2,000원 사이
이런 구간들이 조금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사이에서 일단 뭐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만약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을 갭으로 뚫어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시세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 주제에 다 움직여줘야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기성 하시는 분들이 뭐 한 20% 정도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또 확진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만약 오늘이라든지 금요일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다음 거래일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큐마시스입니다. 역시나 어제 이 종목 말씀드렸고,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시가 상승 출발하면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딱 박스권 흐름에서의 상단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 그리고 뭐 전고점 저항 자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좀 전에 이제 KHC처럼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 아니라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은 분명히 받쳐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테마적인 성격,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접근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요 박스권만큼 상승한다고 하면 전고점 부근인 뭐 한 26,000원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일단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뚫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추세 저항자를 만들어 놓고 보면 목표가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3,000원에서 뭐 23,5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뭐 오늘 이 지금 21,200~300원짜리 뚫어낸다고 하면 시세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 될 텐데,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거래량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PHC와 함께 진단키트 관련주니까 그런 쪽으로 똑같이 전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